11번은 정말 중요하다 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에 제정됐고 몇 년 시행? 2000년 10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야기해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1990년대입니까? 2000년대입니까? 1999년에 제정됐고 2000년에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입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도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정이다 또는 법이 바뀐 개정이다 라고 해요. 제정이나 개정이 이제 도입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1990년대예요. 1990년대에 바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맞고 2000년대다 그러면 틀리게 돼요. 2000년대 X라고 써놓을게요. 2000년대 X. 제정과 개정은 도입과 같은 개념이니 여러분들은 1990년대라고 해야 합니다. 자, 용어의 정의 대상자입니다. 얕잡아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면접까지 여러분 괴롭힙니다.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양 의무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1촌 위에다 써요. 2촌 나오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나오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거기 보면 1촌의 직계혈족이라고 있잖아요. 형제자매는 반계거든요. 그래서 직계혈족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촌이니까 이제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1촌의 직계존속이 부모님 아닙니까? 직계비속은 1촌이니까 자녀 아닙니까? 및 그 배우자니까 사위와 며느리가 있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죠.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이 사람이 부양의무자에 들어가요. 소득 인정액 들어갑니다. 시작.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차감 X. 빼는 게 아닙니다. 빼는 게 아니라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얼마지? 이 가구가 재산이 있는데 그걸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지? 이 두 가지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게 소득 인정액. 차상위 계층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끊어주시고요. 자, 밑에 쓰세요. 해당하는 하면 안 돼요. 해당하면 안 돼요. 차상위 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입니다. 해당하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계속 시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자, 수치 나오죠. 50% 밑에다가 40% 이하. 40% 이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거 받는 분들이에요. 차상위 계층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40% 이하가 아니라 50% 이하. 이것을 우리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자, 차상위 계층의 두 군데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수치. 조심하십시오. 중위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결정입니다. 자, 저는 이 1번과 2번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자, 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바로 위에다가 9월 1일 X라고 쓰면 돼요. 이게 9월 1일이었어요. 2015년 7월 이전까지는. 근데 그 후에 8월 1일로 바뀌었어요. 자,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7월 말에 나와요. 7월 말에 중위소득이 어떻게 됩니다. 내년에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의료급여는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이렇게 7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 내용들을 어디서 보셨죠? 정책에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 생활 실태 파악, 최저 생계비 계측 그 자리만 가로 묶어요. 최저 생계비 계측 그 자리만 가로 묶어요. 몇 년? 3년마다 합니다. 최저 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공표합니다. 자, 5년 X.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 3년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적정성 평가도 몇 년이다? 3년마다 해요. 아, 거기가 또 5년 X. 국기법에는요,
국기법에는 몇 년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년마다. 그러면 다 3년마다예요. 3년마다. 그 3년마다를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에다 쓰시냐? 3번 급여 있죠. 그 오른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딱 3가지밖에 안 써요. 첫 번째, 최저 생계비 계측 조사, 실태 조사, 적정성 평가, 기초생활 보장 기본계획, 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실태조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같이 써드렸어요. 적정성 평가,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모두 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이런 거는 묶어버려야 돼요. 묶어서 공부하셔야 아주 신강이 편합니다. 자, 급여 들어갑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때 말씀하셔야 돼요. 면접 때 잘 물어보거든요. 7가지 급여예요. 자, 급여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하세요. 왼쪽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장애급여 없어요. X. 생계급여라 했죠. 생활급여 아니에요. 생활급여 아니에요. X. 요 2가지만 야무지게 하시면 됩니다. 자, 생계급여. 현금 지급이죠. 정기 지급이죠. 직접 지급이죠. 여러분 소득 인정액이 다르니까 차등이죠. 생계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정책에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니 차등급여입니다. 근로능력자 조건부로 주거에서 지급하는데요. 가로 열고 균등급여 X입니다. 균등급여 X입니다. 균등이 아니라 차등입니다. 중위소득 30%가 바로 무엇이죠? 네, 선정기준액이죠. 그리고 최저생활 수준, 최저보장 수준도 30%였잖아요. 그거 정책에서 배웠던 거 상기해 주셔야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중위소득의 45% 이하가 되겠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별도로 법이 있죠. 주거급여법 2014년에 제정된 거. 부양무자 기준 있나요? 없어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교주는 부양무자가 없다. 이렇게 해도 돼요. 교주는 부양무자가 없다. 교육과 주거급여는 없어요. 최근에 매스컴에서 생계급여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2022년 정도 돼야 그 윤곽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생계급여가 부양무자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의료급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법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중위소득의 40%가 기준입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및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고요. 고등학교까지 지원합니다. 정책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학교까지 지원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고 중위소득의 50% 이하고 이것도 부양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5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해산급여입니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 분만 후 수급자에게 초산, 분만 전,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고 장제는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수급자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기타 장제 조치입니다. 자활급여는 배우셨죠? 지역사회복지에서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과 자산영성지원, 희망키움통장, 퍼스트, 세컨드, 내일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산영성지원은 자활급여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급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조사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일명 자산조사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조사는 공공부지에서 필수래 정책에서 엄청 말했던 거 신청에 의한 조사로 나오는데 첫 번째 부양무자 봐야 되겠죠?
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첫째 1번의 맨 끝에 부양의무자 현관펜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인정액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소득과 재산 보이시나요? 소득 재산 거기에 현관펜 밑줄. 세 번째 자발 지원 계획 수립 그 자리 밑줄. 이 사람이 근로능력자예요. 그러면 자발 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도 체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별표. 자, 네 번째가 틀리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생활실태 밑줄이요.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권 신청하신 분의 생활실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전담 공무원들이. 부양의무자는 안 봐요.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가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X라고 써놨잖아요.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치면 돼요. 이제 이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됐죠? 딱 이 네 가지거든요. 1번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보고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봅니다. 여러분 소득재산은 부양의무자 것도 봐야 돼요. 만약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많다 그러면 부양능력이 있어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발욕구 등 자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는 안 봅니다. 자, 넘어가죠. 급여의 결정 및 통지입니다. 자, 급여 신청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되는데 그 기한이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30일입니다. 자, 거기 30일 보이시죠?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30일 이내 현관펜 밑줄 바로 아래에다가 14일 X라고 쓰면 돼요.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바뀐 게 2015년 7월 달인데 그 전에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하면서 이 상당히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30일로 늘어난 겁니다. 급여의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급여의 실시, 이것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급여의 실시는요, 신청일이 개시일입니다. 신청일로부터 개시일입니다. 신청일로부터 개시합니다. 자, 거기 보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개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다 써요. 결정일이 아니에요. 통지일이 아니에요. 결정일, 통지일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신청일로부터 개시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9월 2일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한 달 이내. 뭐 예를 들게요. 10월 2일에 조금 더 4일에 신청했는데 10월 2일에 통지해 줬어요. 당신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신청일이 9월 달에 있잖아요. 그럼 9월 급여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개시하니까. 10월 달부터 급여 주는 게 아니라. 자, 물론 급여는 이때 주죠. 이 뒤에 주죠. 20날이 제가 알기로 급여 날이거든요. 그러면 20날이 급여 날이면 10월 20날 줄 때 2달치를 주는 거예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비용 부담입니다. 국가, 자, 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은 시도와 시군구가 먼저 이거를 이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도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국가가 40에서 90%를 먼저 부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가 부담한 것 빼야 되겠죠. 뺀 것은 이제 시도가 거기 나온 대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30에서 70을 부담해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시군구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40에서 90, 시도가 30에서 70, 나머지는 시군구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자, 비용 부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국가는 시군구 보장 비용 총액 중에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하고 시도는 시군구 보장 비용의 총액에서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 쭉 끊어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 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출 적용을 보겠습니다. 조금 지엽적이게 나왔는데 좀 눈치챌 수 있는 답안이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가 나왔어요. 자발사업이 나왔거든요.
다섯 번째 거 읽어봐요. 밑줄 친 거. 시작.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만 동그라미. 자, 이게 제외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활사업에. 왜 제외됩니까? 공공근로가 가장 기본적인 자활사업인데.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근로유지형에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자활근로에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시정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노동 강도가 약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근로유지형에 많이 들어있긴 들어있죠. 이걸 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활사업은 다음에 사업으로 한다. 1번 직업훈련, 취업활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의 취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사업, 자활기업사업, 개인창업 및 공동창업,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이것도 이제 근로유지형에 있겠죠, 여러분. 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5번에 있는 것만 제외한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틀리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오른쪽에다 쓰세요. 제외된다 가로 열고 X 이렇게 식으로 쓰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였으니까 이게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2번은 뭐 참고만 하셔도 돼요.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2번 기초연금법이 있습니다. 국기법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앞에 국기법에 급여 있었잖아요, 급여. 국기법에 급여. 자, 급여 자리로 와봐요. 3번, 반가로 3번의 급여. 뭐 날개 쪽에 쓰셔도 되는데 기초연금법 날개 쪽에 쓰셔도 됩니다. 기초연금법 날개 쪽에다가 간단하게 제가 이거 면접에 나옵니다 라고 했으니까 팁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국기법, 급여, 7가지, 암기법. 저는 이렇게 외워요. 주, 교, 의, 장, 자, 생애. 이런 식으로 외워요, 저는. 주교, 의, 장, 자, 생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 해상급여 이렇게 외워요. 자,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장애급여라는 거 없고 생활급여라는 거 없다. 장자가 있지만 장제급여고 생자가 있지만 생계급여다. 그래서 장애급여와 생활급여 이런 것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쓰고 넘어갑니다. 자, 기초연금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제정됐고 그 다음에 13번은 장애인연금법이 있죠.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쌍둥이 법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명 쌍둥이 법률이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날개가 쭉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을 좀 쓰시죠. 그리고 법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연금법이 먼저 나왔으니까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공통점. 쌍둥이 법률이라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잡아드리려고요. 1번 여성가족부 아니요? 보건복지부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속 이어쓸게요. 기초연금법하고 장애인연금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받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받는 조건은 달라요. 어떤 것은 연령이 있고 어떤 것은 뭐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있는데 기초연금 장애 정도 없거든요. 근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아요. 부양 의무자 고려 안 함.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아,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받는 분들이 많겠구나. 왜? 부양 의무자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선정기준액을 따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되거든요. 선정기준액 결정 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인구 분포에서,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인구 분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당 인구라고 할게요. 해당 인구의 70%, 해당 인구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소득 하위 7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소득 하위 70%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70% 이상이 되도록 해라라고 했으니까 70% 밑으로 하지 말고 70% 위쪽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게 정하라 이거죠.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을 정하라 이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못 받는 분들은 제외 대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이거 별도의 연금 넣으시는 분들인지 아시죠? 직역연금이라 쓰려다가 다 쓴 거예요 지금. 별정, 우체국, 직원.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국민연금하고 직역연금을 같이 넣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연계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직역 재직 기간 10년 이상. 인분들이나 그 가족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됐죠? 5번. 소멸시효가 있어요. 이거 5년짜리. 제가 아동수당 할 때 적었죠? 5년.